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최근 유럽 각국이 한국의 F-A50, KF-21 등 첨단 항공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타진하며 국제시장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한때의 전투기 시장은 미국의 F-35, 러시아의 수호이 시리즈, 프랑스의 라팔 등 소수 강국이 독점하던 무대였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산 전투기들이 실전 검증과 기술 진화를 거듭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KF-21과 F-A50, 그리고 완성형 훈련 전력 패키지로 무장한 KAI의 전략이 있다. KF-21은 오랜 기간 미완성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회자되었으나 2024년 초도 비행 성공과 함께 모든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세계 최상위권의 항공전자 기술, 강력한 쌍발 엔진, 그리고 스텔스 설계까지 겸비한 이 전투기는 단순한 국산화의 상징이 아니라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KF-21의 초도 비행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티르키예의 칸 전투기가 급히 시험 비행에 나서고 F-A50의 잠재 수입국으로 꼽히는 이집트 시장까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최근 열린 국제 에어쇼는 그 흐름을 극적으로 보여줬다. 티르키예가 야심차게 내놓은 휴르젯은 겉으론 고등훈련기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F-5를 대체할 경전투기로 기획된 기체다. 하지만 휴르젯의 개발 목표와 방향을 아무리 포장해도 한국의 F-A50이 이미 쌓아올린 실전성과 기술 신뢰성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임이 명확했다. 필리핀, 태국, 폴란드 등 각국 공군이 F-A50을 이미 실전에서 운용하며 성능을 인정받았고 미제 A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통합한 F-A50은 그 자체로 동급 기체와는 비교 불가의 경쟁력을 갖췄다. 반면 휴르젯은 아직 실전 경험도 없고 무장 통합 역시 미완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개발의 속도와 품질, 그리고 실제 운용 실적에서 이미 F-A50에 비해 한참 뒤처진 상태다. 각국 무기 도입 평가에서도 F-A50은 신뢰와 검증의 상징으로 휴르젯은 홍보와 기대에 머무는 시범기체로만 분류되고 있다. 티르키예가 휴르젯을 통해 F-A50의 입지를 견제하려 한 시도는 오히려 칸 전투기를 KF-21의 라이벌로 포장하다 실패한 사례를 반복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처럼 최근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다. 유럽, 중동,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F-A50과 KF-21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의 항공기술과 산업 역량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국산 무기 수출을 넘어 미래 항공 전력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방위산업의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랜 기간 기술 축적과 실전 검증을 반복하며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집념이 만든 결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F-21과 F-A50 두 기체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도전,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혁신이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전투기가 어떤 미래를 열어나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F-A50과 KF-21의 성공 뒤에는 단순한 무기 개발 이상의 전략적 사고와 국가적 결단이 숨겨져 있다. F-A50은 단순히 고등훈련기의 범주를 넘어 실전 투입 가능한 경전투기로서 수많은 국제 무대에서 그 가치를 증명했다. 특히 폴란드, 필리핀, 태국 공군에서 F-A50은 실전 배치 후 탁월한 신뢰성과 유지비, 다양한 무장 통합 성능을 선보이며 연이어 추가 도입 계약까지 이끌어냈다. 이는 과거 일부 선진국조차 진입하기 어려웠던 군수 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기술과 신뢰로 돌파구를 만들었다는 방증이다. F-A50이 지닌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무장 호환성과 실용성이다. 이미 미국산 사이드와인더, 매버릭, AIM-9X, AGM-65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운용되는 미사일과 폭탄을 문제없이 통합할 수 있어 각국 구매자들은 기존 무장 자산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최신 경전투기의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티르키의 휴르젯은 자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의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이는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새 무장 시스템 도입과 추가 비용 발생, 운용상의 복잡성이라는 이중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전에서의 검증은 더욱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F-A50은 이미 여러 차례 실제 전투 임무에 투입되며 신뢰성과 생존력을 입증했다. 반면 휴르젯은 시험 비행과 시범 비행 외에는 실전 경험이 전무하다. 이는 국제 입찰과 무기 도입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단순 홍보가 아닌 실제 운용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방산 시장이 증명하고 있다. 한국산 F-A50은
이 점에서 타국 경쟁기체와는 차별화된 신뢰 이미지를 쌓았다. 고동훈련기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은 T-50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T-50 기반의 TA-50 전술 입문기까지 계단형 교육체계를 완비했다. 단순 훈련기가 아니라 조종사의 전술 감각과 실전 대응 능력까지 기를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쟁국의 단일 기종 중심 패키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위가 형성된다. 튀르키예의 휴르젯이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사이에서 정체성을 모호하게 갖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이미 명확한 단계별 체계와 실전 운용 경험을 모두 갖췄다. 이 같은 구조적 우위는 최근 튀르키예가 스페인의 휴르젯을 제안하며 A400M 전술 수송기와의 맞교환 시도를 했던 사건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스페인 현지 평가단은 실제 시험 비행 후 성능 부족을 이유로 휴르젯 도입을 거부했다. 반면 A400M은 이미 다수 국가에서 검증된 기체로 완성도와 신뢰도가 절대적이다. 이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단순한 기대와 홍보가 아닌 냉정한 성능 검증과 실전 신뢰성이 선택의 기준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무기 개발이 얼마나 한계가 명확한지도 확인할 수 있다. 튀르키예가 휴르젯, 칸 등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내 정권 기반 강화와 정치적 야심이 깔려 있다. 하지만 예산과 기술적 한계, 검증되지 않은 성능은 결국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반해 한국은 KF-21, FA-50, T-50 등 단계별 전략과 실전 검증, 그리고 국제협력의 바탕을 둔 개방성과 기술 투자를 통해 장기적 신뢰를 구축해왔다. 이제 대한민국 방산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우뚝 섰다. 앞으로의 무대는 한국이 이룩한 시스템과 신뢰,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힘이 얼마나 더 먼 곳까지 뻗어갈 수 있는지 모두가 주목하는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했다. KF-21 개발의 숨겨진 배경에는 한국의 항공산업 전반을 뒤흔든 수많은 난관과 극복의 역사가 깔려있다. 과거 국내 전투기 개발은 기술 이전과 부품 공급의 제한, 그리고 국제적 KF-21 프로젝트 역시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4대 핵심 기술 이전 문제, 분담금 미지급, 국제협력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 난관이 겹쳤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치밀하고 독자적인 개발 전략을 펼치며 기존의 틀을 깨는 국산화의 집념을 보여줬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과정은 방산 외교의 현실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였지만 반복된 분담금, 미납, 기술 이전 요구, 독자적 무장 통합 시도 등으로 신뢰관계가 흔들렸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며 라팔의 미사일, 항전 시스템을 KF-21에 적용하려는 전략을 내비친 것도 사실상 기존의 파트너십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항공기술과 핵심 무장에 대한 이전에 극도로 보수적이었고 인도 및 한국과의 과거 협상에서조차 거의 기술 이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실제로 2012년 인도의 라팔 도입 협상 역시 프랑스의 비협조적 태도로 계약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인도네시아가 기대하는 신속한 기술 이전이나 핵심 시스템 도입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 역시 과거 고속철 사업 등에서 프랑스의 비협조적 태도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인도네시아가 라팔 도입을 통해 KF-21의 독자 개량, 무장 다양화를 이루려는 구상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KF-21 개발에 있어 또 하나의 변수는 동남아 지역 내 경쟁 구도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역사적 갈등과 경쟁의식이 뿌리 깊은 국가들이다. 최근 한국이 말레이시아와 KF-21 수출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인도네시아 내 정치권과 언론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양국은 경제력, 군사력, 심지어 스포츠와 대중문화까지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산 무기의 수출 역시 단순한 거래를 넘어 동남아 전체의 전략 판도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이처럼 KF-21을 둘러싼 국제 방산 외교는 기술과 시장, 그리고 정치적 신뢰의 복합적 교차로에서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미지급 분담금, 과도한 기술 요구 등으로부터 주도권을 점차 회수하며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새로운 협력 파트너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호주는 자국 항공기 산업 육성, 중국의 군사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로 KF-21 개발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은 KF-21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과 기술적 진화, 그리고 장기적 시장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동시에 기존 파트너와의 신뢰관리, 국제 방산 시장 내 평판 구축 등
복잡한 과제를 동반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K2 전차, FA-50 등 여러 무기체계의 빠른 인도와 신뢰를 통해 세계 각국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다. 바로 한국산 무기는 약속을 지키고 품질과 일정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신뢰와 실적은 KF-21의 미래의 시장 확장,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다. 앞으로 한국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항공 방위 산업의 중심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KF-21과 FA-50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나 외형적 스펙 때문만이 아니다. 두 기체는 오랜 기간에 걸친 실전 검증, 기술 융합, 그리고 현장 맞춤형 설계가 녹아든 결과물이다. KF-21은 세계 최첨단 AESA 레이더와 스텔스 설계, 쌍발 엔진을 기반으로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단계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이미 수천 개에 달하는 시험 항목을 통과하며 기술 신뢰성을 입증했으며 초도 비행 이후 유럽, 동남아, 오세아니아 등 각국에서 적극적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FA-50 역시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미제 무장 통합, 실시간 업그레이드, 작전 전환 체계까지 갖춘 태국, 폴란드 등 각국 공군이 실전 운용 중이며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맞춤형 패키지 제공을 통해 고객 국가의 다양한 작전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FA-50의 전술적 유연성, 저렴한 유지비, 우수한 신뢰성은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공군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경쟁국들이 내세우는 신형 기체들은 아직 실전 배치 경험이 부족하거나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져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튀르키예의 휴르젯, 칸 등은 개발 속도를 앞세웠으나 실제 작전 능력, 무장 통합, 국제 협력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 스페인과의 A400M 전술 수송기 교환 시도가 성능 부족으로 좌절된 사례는 국제시장에서 성능이 곧 신뢰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한국의 전략적 강점은 단순히 무기 자체의 우수성에 그치지 않는다. KF-21, FA-50, K9, K2 등 다양한 무기체계가 연계되는 토탈 디펜스 패키지 전략을 통해 고객 국가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경쟁국과의 결정적 차이다. 실제로 KF-21의 개방형 설계, 현지 생산 옵션, 기술 이전 등은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각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체 판매가 아닌 장기적 협력과 산업 동반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한국만의 독보적 방산 모델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전통 방산 강국에 비해 기술 공유와 현지 생산에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호주가 KF-21 개발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한국의 협력적 정책 덕분이다. 개방성과 신뢰를 앞세운 방산 외교는 앞으로도 KF-21의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한국산 전투기와 무기체계는 가격, 성능, 기술, 신뢰, 협력 모든 측면에서 세계 무기 시장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어떤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KF-21과 FA-50의 비약적인 성장에 대해 세계 각국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국방 관계자들은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개발 속도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KF-21의 공동개발 참여 또는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실제 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 내 산업계 역시 한국의 정밀 가공 능력, 빠른 생산 일정, 높은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오랜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분담금 미지급, 기술 유출 우려 등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일방적인 요구와 소극적인 태도는 국제적 파트너십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결과 한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빠르게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문화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등 각종 무기의 계약 이행 속도와 품질은 폴란드, 인도 등 주요 수입국에서 한국산 무기는 약속을 지킨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었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미국, 유럽 방산 강국의 이미지와 경쟁하는 데 있어 결정적 차별화 포인트가 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맞춤형 설계 등 고객 국가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현지 산업발전, 인력 양성, 기술 공유까지 포괄하는 장기적 협력 모델을 정착시켰다. KF21 프로젝트 역시 이 같은 개방성과 협력적 정책의 집대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이 주도하는 방산 모델은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신뢰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한국산 무기는 더 이상 동아시아의 한계에 머물지 않는다. KF21과 FA50을 필두로 K9, K2 등 다양한 무기체계가 유럽, 중동, 남미, 오세아니아 등 전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한국의 방산 기술과 생산 시스템은 빠르고 정확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 앞으로 국제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KF21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세계 항공 방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도약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과 국가 위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한국은 첨단 무기 수입국으로만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세계 각국이 기술 협력과 무기 도입을 원하며 찾아오는 방산 강국으로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KF21, FA50의 성공은 국내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등 수많은 연관 산업의 혁신을 촉진했고 젊은 세대에게도 새로운 꿈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사회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을 통한 첨단 기술의 축적은 민간 산업 전반에 확산되어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다. 항공, 우주, 전자, 소재,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 중견 기업이 방산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술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앞으로 KF21 프로젝트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미래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전통적으로 미국, 러시아, 유럽 강국이 주도하던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와 기술은 이제 신뢰와 혁신,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한국과의 기술 교류와 합작을 통해 자국 방산 역량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출 계약을 넘어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 구축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래의 경쟁은 속도와 신뢰, 그리고 창의적 혁신이 좌우하게 될 것이다. KF21의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뚝심과 유연성, 협력적 개방성은 세계 시장에서 큰 신뢰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이 신뢰는 외교,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로 확장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기술 후발주자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국가, 미래시장의 선도자로 인정하고 있다. KF21, FA50, 그리고 K9, K2와 같은 첨단 무기체계의 연이은 성공은 한국이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방산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주체임을 증명한다. 앞으로 한국은 더 넓은 세계 무대에서 더 큰 도전과 기회를 마주할 것이며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방위산업 혁신은 단순히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KF21, FA50 프로젝트가 촉발한 기술 협력의 물결은 이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는 기존 무기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 방산 역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부상했으며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공동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협력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특히 KF21의 개방형 플랫폼 전략은 각국의 요구에 따라 소프트웨어, 무장 체계, 전자전 장비 등을 자유롭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 유럽 무기와 달리 구매국이 자신의 작전 환경과 국방 전략에 맞춘 독자적 항공 전력을 구축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호주 등은 KF21의 기술적 확장성과 장기적 협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단순 구매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KF21과 FA50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방산정책, 교육, 연구개발 시스템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 기업이 방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첨단 인재 양성, 산학협력, 벤처 생태계 확대 등 국가적 혁신 역량이 전방위로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방위산업은 더 이상 특정 기업이나 기관만의 영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이끌어가는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더 나아가 방위산업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에도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KF-21, FA-50을 매개로 한 국제협력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기술, 외교, 경제, 협력, 전략적 동맹 구축의 새로운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유럽 등 기존 강대국과의 균형적 협력을 유지하면서 신흥국과의 파트너십 확대, 지역 안보 네트워크 강화 등 복합적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기술 신뢰, 계약 이행력, 유연한 협상 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단기간 내 빠른 결과를 추구하기보다 파트너 국가와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 공동의 미래 비전 제시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방산 분야를 넘어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미래의 국제 질서가 점차 복잡해지고 각국이 기술 자립과 전략적 자율성을 더욱 강조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유연성과 혁신 그리고 신뢰의 힘으로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선도할 것이다. KF-21의 성공 스토리는 단지 한 기종의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꿈꾸는 미래 기술로 연결되는 세계, 신뢰로 이어지는 성장,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국가적 비전을 담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더 높은 목표, 더 넓은 무대, 더 깊은 혁신을 향해 도전하는 이 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F-21, FA-50은 그 선두에 서서 미래 세대에게 희망과 자긍심, 그리고 한계없는 가능성을 약속한다. 대한민국의 다음 행보는 곧 세계 방위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